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1학기 때 진행했는지 이제 쭉 한번 다뤘기 때문에, 자, 7장에서 이야기할 여러 가지 뭐 컨셉이나 내용들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모르죠.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진행하시다가 뭔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조금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를 좀 질문을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수업 전체적인 내용 듣기가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LL 구문 분석 탑다운 구문 분석이죠. 결정적인 탑다운 구문 분석 내용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의 챕터 내용을 이제 결정적인 구문 분석 방식, 구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대표적인 파서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가 RD 파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Recursive Descent Parser라고 해서,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핸드라이팅 파서를 만든다던가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그런 이제 PGS가 이제 보통 이제 RD 파서를 이제 제너레이팅 하게 됩니다. 코드를 우리가 읽기도 쉽고요. 구현 자체도 뭐 수월해요. 굉장히 이제 수월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 구조는 이제 재기 호출이나 이제 특정한 문법 구문 구조에 맞는 이제 호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사이클도 내부적으로 뭐 생기고 문법의 구조가 그대로 이제 파서의 구조로 이제 옮겨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RD 파서 공부를 할 거고요. RD 파서가 함수의 이제 연속적인 호출 관계 가지고 문법의 구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게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제약사항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좀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용한 그런 파서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predictive pars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RD 파서의 약간 이제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RD 파서의 개선판, predictive parser를 우리가 구현할 때 결국 이제 파싱 테이블 구성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파싱 테이블 구성할 건가 그걸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LL의 구문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조금 몇 가지 더 정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문법의 특징, 속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strong LLK, 뭐 LLK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7.1에 해당되는 결정적 구문 분석 관련된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5장, 6장 걸쳐가지고 비결정적인 형태의 탑다운, 바텀업,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와 함께. 7장에는 이제 결정적인 구문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디터미니스틱 탑다운 파싱이란 건 뭐냐? 자, 탑다운 구문 분석을 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구문 분석할 때, 자, 어떻게 하는 게 결정적인 거냐? 자, 적용이 되어야 될 생성 규칙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고를 수 있다가 바로 탑다운 구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탑다운 구문 분석. 그래서 내가 특정한 시점에서 이렇게 A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파 제로, 알파 1, 알파 2 등등등 이렇게 알파 n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센서십 폼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될 때, 자, 좌측에서부터 레프트모스트 데리베이션을 해서 우리가 생성 규칙을 쭉 적용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알파 제로를 뭔가 이제 다시 유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알파 제로가 알파 제로 1 또는 알파 제로 2, 알파 제로 3 이렇게 여러 개의 임의의 개수의 어떤 생성 규칙을 유도할 수 있다라면,
자, 내가 여기서 뭔가 그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뭐를 골라야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올바른 생성 규칙을 골랐다라면은, 자, 그걸로 바로 뭔가 이제 적절한 이제 센텐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잘못된 생성 규칙을 고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백트래킹을 해야 되죠. 탑다운, 그 제너럴 탑다운 파서 알고리즘을 보셨다시피, 잘못된 생성 규칙을 고르게 되면 우리가 백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결정적 공부석에서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 원 패스로 구문 분석을 하고 백업이 없이 구문 분석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인풋 스트링을 자 이렇게 한 번만 스캔하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번만 쭉 스캐닝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생성 규칙을 고르는 결정적으로 생성 규칙을 골라낼 수 있는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파싱을 하되 백업 없이 할 수 있는 파서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탑다운 파싱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그걸 우리가 LL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요 LL 파싱에서 L자 앞쪽에 있는 L자는 left to right scanning 의 의미고요. 뒤쪽에 L자는 자 그렇게 분석을 해서 뭐를 생성을 하느냐? left path를 생성을 해낸다라고 해서 LL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센텐셜 폼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에서 분석된 이미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요거는 이미 본 거고요. 이미 본 거고. 자, 내가 지금 현재 유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X.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알파. 이런 포인트가 남아 있을 때. 자, 인풋 스트링이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1, i-1 그리고 오메가 i가 지금 현재 내가 커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커서 내용하고 요 현재의 자, x라는 어떤 센텐셜 폼을 보고 자, 이 x가 유도할 수 있는 생성 규칙 x가 알파 1, 알파 2 그리고 알파 k를 유도해낸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 상황, 현재 고를 수 있는 생성 규칙의 종류, 후보,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심볼, 인풋 심볼. 자, 이거를 보고, 나는 뭘 골라야 되는구나.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6장에서 배웠을 때는 결정적으로 구문 분석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맞춘다던가, 혹은 우리는 사람은 어떤 직관 같은 것들도 있고 먼저 여러 가지를 돌려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닉하지 않은 그런 파싱을 이제 6장에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솔루션을 계산을 해가면서 만약 어떤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올바르지 못한 생성 규칙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백트래킹을 해야 되죠.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7장에서는 백트래킹 없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백트래킹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은 안 되죠.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고 백트래킹을 없이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정보 또는 특별한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백트래킹 없이 우리가 탑다운 분석을 하려면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first하고 follow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백트래킹 없이 구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LL 컨디션입니다. LL 컨디션. 백트래킹이 없이 구문 분석이 가능한 그러한 조건. 그래서 어떤 문법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LL 컨디션을 만족을 했다. 자 LL 컨디션을 이제 만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탑다운 디터미니칸 탑다운 파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first, follow 이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first라는 컨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irst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rst, 그리고 뭐, 괄호 열고 알파,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요 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irst는 뭐냐면, 자, 알파로부터 유도가 되는 스트링에서, 알파로부터 유도가 되는 스트링에서, 자, 첫 번째로 나오는 터미널 심벌들의 집합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알파로부터 유도가 되는 떤 심볼들, 스트링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터미널 심볼들만 따서 모은 거를 우리가 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간단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령 A가 A, B 또는 A가 B를 유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first A를 하게 되면 뭘까요? A, B가 바로 first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조금 더, 요 알파를 확장을 해볼까요? 그래서, 자, 내가 이미 센텐셜 폼이야. 그래서 A, B, C를 지금 내가 분석을 해. 요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A, B, C의 first는 뭘까요? A, B, C의 first도 역시 밑에 있는 요 생성 규칙에 의해서 A하고 B입니다. 자, 그렇겠죠? A라는 요 앞쪽에 그 프리픽스가 터미널 두 개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A하고 B를 만들어내니까 이 전체 A, B, C가 뭘 만들어내건 앞에는 무조건 small a 또는 small b가 시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A, B.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뭐가 딱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A가 터미널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넌 터미널만 만들어낸다던가 또는 입실론을 만들어내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음 단계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first A의 정의를 보게 되면 first A를 정의를 보게 되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게 돼요. 자, 아무튼 봅시다. 알파에서부터 유도 가능한 스트링의 자, 시작이 되는 터미널들의 집합 first고요. 자, 알파가 스타번 데리베이션에서 입시론을 만약 유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됐든 이렇게 계속 유도해가지고 입실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자, 퍼스트 알파의 입실론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우리가 이야기가 들었고요. 자, 수학적인 정의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irst A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A에서부터 스타번 데리베이션에서 A 알파 4를 만들어낸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알파는 V스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A들 VT나 입실론에 포함이 되어 있는 A를 모으면 자, 이게 바로 first A가 된다. 이해가 되죠? 자, first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first를 계산하는 그 공식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컨디션 1. 자, 만약 우리가 first x를 계산하고 싶고요. x가 vocabulary symbol v에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vn, vt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x가 vt면 그때는 뭐 심플하죠. 그 자체가 first가 됩니다. 그 자체가 first가 돼요. 그럼 이렇게 first 심볼 A, 터미널 심볼 A. 그러면 자기 자신이 first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자, 두 번째. 자, X가 만약 non-터미널 심볼에 속하게 된다. X가 만약 non-터미널 심볼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non-터미널 심볼 하나밖에 없을 때. 자, 이 first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x가 뭔가 유도해내는 녀석의 꼴이 A 알파 꼴이에요. 그래서 x가 A 알파를 유도해낼 수 있는 이러한 생성 규칙에 대해서 이런 모든 생성 규칙, x가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모든 생성 규칙에 대해서 자, first x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기존의 first a에 자, 여기 앞에 A 있죠? 요 앞에 A 터미널 심볼, 요 터미널 심볼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요게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요 예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 x가 입실론을 유도하는 규칙이 들어가 있다. x가 입실론을 유도한다. 그러면 first에 어떤 걸 추가하느냐? 입실론을 추가해 줍니다. x가 입실론을 유도한다. 그러면 first x에 입실론을 추가해 줘요. 자, 여기까지는 심플하죠. 터미널 하나 들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non 터미널 심벌 하나 있을 때, 심플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요 예제예요. 여러 개의 시리즈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시리즈가 있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 개의 시리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x가 y1, y2, 그래서 yk 꼴이에요. 이렇게 y1, y2, yk 꼴이고요. 자, y1, y2, 그 다음에 yi가 뭔가 입실론을 유도해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스타번 데리베이션 돼서. 입실론을 유도해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자, first x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first x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자, first y 시리즈의 전체에 대해서 입실론을 빼고 추가를 해줘요. 자, 입실론을 빼고 전체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자, y1, y2, 그리고 yi-1이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의 시리즈가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y1도 널러블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 전체가 입실론이 되려면 이것도 뭔가 널러블을 해야 되고 이것도 널러블 해야 되고 이것도 널러블 해야 돼요. 이 원소 중에 하나라도 입실론이 안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 이 전체가 입실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yi, y2 등등등 그리고 yi-1도 뭔가 이제 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원래 자기 자신의 퍼스트 x 포함하고요. y 각각의 시리즈에 대한 퍼스트를 다 계산을 해줘요. 자, 그리고 거기서 뭘 빼느냐? 입실론을 빼줍니다. 입실론을 빼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빼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체에 대해서 이 전체가 다 널러블하다. 전체가 다 널러블하다. 전체가 널러블하다라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입실론을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다 퍼스트를 계산해 가지고 입실론 빼고 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전체까지 여기 y는 이제 일부분이죠. 일부분까지 이제 널에 속하게 되면 해당되는 일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퍼스트를 계산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누적해가지고 끝까지 다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실론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계산을 해주게 돼요. A, B, C가 있을 때. 자, 따라서 A가 만약 A가 널러블 하지 않으면 first A, B, C는 A만 계산함으로써 끝납니다. 자, A하고 B가 널러블하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계산하느냐? A의 first도 계산하고 B의 first도 계산을 해요. A, B, C, 잠깐 미스가 있었어요. 잠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지우고. 자, 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아까 그 3번 내용을 다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예요. first A, B, C가 있을 때 자, A가 널러블하지 않다라는 건 이 조건에 자, 요 케이스 계산하는 거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A만 계산을 해줘요. A만, first A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터미널 심볼들이 나오고 B가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어. 근데 A가 만약 널러블하다, A가 입실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퍼스트를 신경 써줘야 될까요? B의 퍼스트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B의 퍼스트도 이제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 만약 B가 널러블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만약 B도 널러블해진다. 그러면 이 앞쪽에 다 널러블하다는 얘기죠. 누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죠? C가 만들어내는 뭔가가 제일 앞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펄스도 고려해줘야 된다? C의 펄스도 고려해줘야 된다. 만약 C까지 널러블하다? 그러면 누가 나오고 끝날 수 있죠? 입실론이 나오고 끝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내용도 추가를 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의 계산 이렇게 되고요. 우리 예제 한번 보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문법 우리가 앞선 그 학기에서 많이 썼던 내용이죠. 더하기하고 곱하기에 들어가 있고요. 탑다운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이 뭐죠? 이렇게 댕글링 S와 마찬가지의 문제, 요 꼴이 나오지 않도록 인베디드 프로덕션 룰의 형태처럼 어떤 모호한 문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꾼 문법, 그리고 우선순위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심벌이 넌터미널 심벌이 E, T, F, E 프라임, T 프라임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터미널들 자체의 퍼스트는 자기 자신이 되니까 뭐 그거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각각 심벌에 대해서 퍼스트를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퍼스트 E 하게 되면은 퍼스트 E 어떻게 되나요? E는 T2네요. T2 프라임. 자, 그래서 퍼스트 E는 누구하고 똑같나요? 2에서 먼저 시작하는 녀석은 이 문법 구조로 봐서는 T에서 퍼스트 계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성 규칙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2는 E 프라임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2가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은 T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과 똑같습니다. 퍼스트 T하고 똑같고요. 퍼스트 T 볼까요? 퍼스트 T도 생성 규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FT 프라임이네요. 따라서 T가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터미널들의 집합은 F가 만들어내는 터미널들의 집합,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과 똑같죠. 그래서 first T는 first F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first F 한번 볼까요? 생성 규칙이 두 개 있네요. 그리고 여는 가로 E 닫는 가로 ID.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first F는 여는 가로 콤마 ID로 정의가 됩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first E 프라임은 어떤가요? first E 프라임. 자, 터미널만 나오네요. 입실론하고. 자, first T 프라임. 첫 번째 나오는 심벌들.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E 프라임은 더하기 입실론, 그 다음에 펄스 T 프라임은 스타 입실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first, 자, 더하기 t e 프라임. 뭐죠?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죠? 예. 자, 이 녀석의 first는 자, the same symbol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해볼까요? first, 자, 이 녀석 한번 가져와 보죠. first f t 프라임은 자, F가 입실론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여는 가로 ID. 자,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스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프로그램은 begin 그 다음에 뭐 declaration 뭐 semicolon x and 간단한 뭐 블록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구조죠. 그리고 x는 뭐 declaration semicolon x 그리고 x는 다시 뭐 statement y y는 뭐 세미콜론 스테이트먼트 y 또는 입실론 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선언부와 문장부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뭐 안에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퍼스트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의 퍼스트 이 녀석이잖아요. begin. 터미널 심볼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죠. x의 퍼스트 어떻게 되나요? x의 퍼스트 d 또는 s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네요. x의 first는 d, s가 될 거고요. y의 first 어떻게 되나요? first 계산은 어렵지 않죠? 가장 앞에서 나오는 것들 꼽아주면 돼요. 세미콜론하고 입실론 되겠네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약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이 여기서 사용되는 non-terminal 심볼들 여러 개가 있네요. first, s. 자, 그리고 first, r. 다음에 first, t. 자, 보시죠. 잠시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S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S는 뭐 아주 심플합니다. S는 ARTB, 그 다음 BR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터미널들이 바로 나오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S의 first는 우리가 AB라고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R의 터미널, first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C하고 자, 입실론. 자, C하고 입실론. 자, T. 자, T가 문제입니다. T. 자, T.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T. 자, 한번 T 볼까요? T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자, 여기 터미널 심볼들이 없어요. 터미널 심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뭐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냐면 T의 first는 자, first RS 그리고 동시에 유니온 first
TAT겠네요. T의 first.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텐데,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자, 우리 문제점이, 문제점이 있죠. 요 R에 어떤 녀석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R의 first가 입실론이 들어가 있죠. 자, 입실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입실론을 고려해 준다라면, 자, 요 녀석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RS가. 자, CS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R이 입실론이니까 S가 그냥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 TAT는 이제 리커시브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뭔가 이 T 자체의 입실론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건 계속해서 뭐 TAT가 이 앞쪽에 리커시브하게 나올 거고요. 누가 나와야지만 해소가 될 거냐면 이 T가 RS로 바뀌어야지만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요 RS 파트가 뭐 입실론이 나오지 않는 거라면은 자기 자신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first t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자, 혹시 계산이 됐을까요? 자, 자, 김단중 씨 혹시 계산이 됐을까요? 최재한 씨가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C 입실론, C 입실론, first t C 입실론, 김관중 씨 CAB, 그다음 최지한 씨는 ABC 입실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약간 입실론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입실론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먼저 그 RS 케이스를 한번 보죠. 자, RS 케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자, R이 C하고 E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입실론을 빼고 일단 초과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C가 들어가게 되고요. C가 들어가게 되고요. 왜냐면 요 뒤에 S가 있으니까 만약 입실론이 붙는다라고 하면 R에 입실론이 들어가면 요 S 자기 자신밖에 안 남죠. S가 사라지는 일은 없으니까. S가 앞단에 남으니까 S의 퍼스트를 그대로 다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A, 자, B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실론은 어디서 나왔죠, 우리? 자, 입실론이 추가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은 입실론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최지현 씨 한번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입실론을 아래 입실론이 들어와서 자, 아래 입실론이 들어와서 자, 요거 붙여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줘. 첫 번째 나타나는 터미널 심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C가 나오게 되면 C하고 S가 붙게 되죠. CS.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동적으로 퍼스트로 추가가 되죠. 입실론이 나오게 되면 입실론 S니까 이 녀석은 뭐죠? S죠, S. S, S. 자, 여기 보시는 자, 여기 자, 이거 좀 지울까요? 너무 쓰여진 게 많아요. 지우개. 자, 요 세 번째 케이스에서, 자, 요 입실론을 빼주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요 입실론을 빼주는 이유. 자, 입실론 S가 붙으면 요 뒤쪽에 있는 S 때문에 앞쪽 입실론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져? 사라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의미를 잃게 되죠. 입실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S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 S에 입실론이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입실론을 추가해 줘야 돼요. 나중에. 그렇지만
뒤쪽에 s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실론을 만들어내지 않죠. 입실론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first t는 자, CAB, ABC입니다. ABC 세 가지. 자, 얼추 잘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 non-terminal 심볼 입장, 그 다음에 터미널 심볼 입장, 가장 먼저 나오는 녀석들, 가장 먼저 유도가 되는 터미널 심볼들의 집합, 해서 퍼스트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요거는 조금 처음 이해할 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처음에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first는 어떤 그 터미널, 어떤 센텐셜 폼, 어떤 non 터미널 심볼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follow는 자, 여기 팔로우 뭐 non-terminal 심볼 또는 팔로우 뭐 어떤 그 vocabulary 심볼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자, 이 follow는 뭐냐? 자, set of terminals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터미널들의 집합입니다. 터미널들의 집합인데요. 어떤 터미널들의 집합이냐면, 자, 지정되어 있는 이 심볼, 지금 현재 A죠. A 심볼의 오른쪽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터미널 심볼들의 집합입니다. 임의의 센텐셜 폼 내에서 A라는 어떤 심볼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 이 A 이후에도 이제 그 서브 센텐셜 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때 요 A의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게 되는 터미널들의 집합이 바로 follow예요. 자, 이해가 될까요? 특정한 non-terminal 심볼이 있는데 이 non-terminal 심볼 뒤에 나올 수 있는 터미널들의 집합, 심볼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터미널들의 집합이 바로 follow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소식 형태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자, S에서부터 스타번 데리베이션에서 스타가 좀 밀렸네요. 알파 A, 라지 A, 스몰 a, 베타. 자, 이런 센텐셜 폼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베타는 뭐 V 스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터미널 심볼이나 바텀 마커, 인풋의 끝을 알리는 이 달러 심볼, 엔드 마커를 포함해서 이 A들을 쭉 모으면 그게 바로 follow A가 됩니다. 왜 이 달러 심볼까지 포함이 되냐면 베타가 V스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플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플론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이 non-terminal 심볼 A 뒤에 나올 수 있는 터미널 심볼들, 달러 심볼 포함해가지고 자 이거를 우리가 follow라고 부릅니다. follow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팔로우를 계산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타트 심볼의 팔로우는 달러 심볼입니다. 스타트 심볼의 팔로우는 달러 심볼이에요. 자, 왜냐하면 스타트 심볼은 자, 이 뒤에 바텀 마커가 붙어 있죠. 바텀 마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게 계속 데리베이션 되기 때문에 인풋의 끝을 알리는 바텀 마커가 스타트 심볼에는 항상 오른쪽에 붙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S의 follow는 바텀 마커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만약 A가 알파, B, 베타를 유도해내는 이러한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자, 베타가 입실론이 아니에요. 자, 입실론이 아닌 경우에, 자, A의 팔로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센터셜 폼이 있을 때 B의 팔로우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B의 팔로우. B의 팔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정의에 의해서 어떻다고 했죠? B 심볼 뒤에 나오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 자, 그럼 뭘까요, 여러분? 뭘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베타의 첫 번째 심볼들이 되겠죠? 바로 뭐죠? 베타의 퍼스트가 됩니다. 베타의 퍼스트. 자, 그래서 요 베타가 입실론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요 B의 팔로우는 기존에 계산했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기존에 계산했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자, 베타의 퍼스트를 추가를 해줘요. 베타의 퍼스트를. 그리고 이때 베타의 퍼스트에 혹시나 뭐 입실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빼줍니다. 자, 그래서 베타의 퍼스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베타의 퍼스트를. 자, 이게 입실론이 아니니까. 입실론이 아니니까. 베타의 퍼스트를 추가해줘요. 자, 또는, 자, A가 A, B 또는 A가, 알파 B 또는 A가 알파 B 베타를 유도해낼 수 있고, 베타가 입실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 이러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자, 보세요. A가 알파 B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B 뒤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들의 집합. 근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뭘 이용하게 되느냐? 자, 볼게요. 자, 이미 센텐셜 폼이 있고, A가 있어요. 이 센텐셜 폼. 그리고 이 생성 규칙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죠? 똑같은 센텐셜 폼 있고, 알파 B로 바뀌게 됩니다. 자, B 뒤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터미널들의 집합이 누구하고 같나요? 요게 이렇게 바뀌니까. B 뒤에 처음 나오는 녀석은 누구 뒤에 처음 나오는 녀석하고 같죠? A 뒤에 처음 나오는 녀석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베타가 없거나 또는 베타가 입실론을 유도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누구를 추가하느냐면 A의 팔로우를 추가하게 돼요.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자, B 뒤에 나오는 녀석은 A 뒤에 나오는 녀석하고 똑같은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팔로우 A의 계산, 스타트 심벌이면 달러 심벌 포함을 기본적으로 포함해 주고요. 자, 그리고 자, 생성 규칙에 맞춰서 B 뒤에 나오는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추가를 해주고, 만약 베타가 입실론을 유도해 내거나 이제 B 뒤에 이제 베타가 안 붙어 있으면은, 자, 팔로우 계산할 때 left hand side에 있는 내용, left hand side에 있는 내용에 팔로우 추가를 해줍니다. 자, 예제 보면서 살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아까 다뤘던 문법하고 이제 똑같고요. 자,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널러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팔로우 계산해 주는 게 이제 달라지니까 널러블한 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입실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누구냐? E 프라임 또는 T 프라임 입실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팔로우를 계산하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나요? 퍼스트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팔로우 계산할 때는 먼저 퍼스트를 또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는 앞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E하고 T하고 F의 퍼스트는 똑같이 여는 가로 ID. 자, 그 다음에 E 프라임은 뭐 더하기 입실론, 그 다음에 T 프라임은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여기 뭐 답은 다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팔로우 E. 자, E는 스타트 심벌이니까 스타트 심벌 누구 기본적으로 포함하나요? 달러 심벌 포함합니다. 달러 심벌 그대로 포함해요. 달러 심벌 그대로 포함하고요. 자, 쭉 살펴봅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2가 나오는지 한번 쭉 찾아보죠. 이쪽에 2가 나오는지 찾아보죠.
자, 어떻게 2가 나오나요? 여기 있죠. 자, 이 뒤에 나오는 베타 같은 녀석이 누구죠? 닫는 괄호, 닫는 괄호예요. 자, 그래서 2의 팔로우에 닫는 괄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거 외에 이 뒤에 다른 심볼들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또는 심볼이 없는 경우가 있다던가? 없죠? 없으니까 자, 여기서 끝납니다. 팔로우 2는 달러 닫는 괄호. 자, 그럼 팔로우 2 프라임을 한번 볼까요? 2 프라임. 자, E 프라임을 쭉 봤더니 E 프라임을 봤더니 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스타트 심벌이 아니니까 E 프라임을 봤더니 자,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가 계산하기 까다로운 녀석들. 자, E 프라임이 자, 이 뭐 뒤에 붙는 녀석이 없어요. 포스트픽스가 없죠. 따라서 E 프라임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문법 보죠. 야, E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팔로우? E의 팔로우를 그대로 갖게 되죠. 일단. 그렇죠. 이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포함해서 이 녀석은 자, 팔로우 E 프라임 포함해서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팔로우 자, E가 들어가야 되죠. E.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보게 되면 E 프라임. 근데 뭐 E 프라임에 그 팔로우가 있으니까 뭐 계산돼서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뭐 없겠죠. 처음에 원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empty set에 follow 2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죠. 달러 심볼 닫는 괄호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follow t 한번 볼까요? 자, follow t. 자, t를 쭉 보니까 자, 요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E 프라임이 나오고요. E 프라임이 또 나오네요. E 프라임. 자, E 프라임. 자, 그래서 E 프라임이 입실론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E 프라임의 퍼스트가 다 들어가겠죠. E 프라임의 퍼스트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E 프라임의 퍼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들어갈 때 이제 입실론 빼고 집어넣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E 프라임의 퍼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더하기 심볼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E 프라임이 이제 입실론을 유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입실론이 유도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T의 팔로우는 E의 팔로우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또는 E 프라임의 팔로우를 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입실론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E의 팔로우, E 프라임의 팔로우를 추가해 주게 되면 달러 심볼과 닫는 가로가 들어가게 돼요. 자, 두 번째 식 내의 좌변 E와 우변의 E는 다른 거냐? 이 녀석은 E가 아니라 E 프라임인데 좌변에는 E 프라임이죠. 좌변은 E 프라임이고 이 녀석은 E 프라임 그리고 E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질문을 하는 걸까요? 어, 자, 자기 자신이 리커시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E 프라임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 계산할 때 E 프라임은 empty set에 해당이 되고 자, follow 2를 계산해야 되죠. 2는 위에 계산되어 있는 값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업데이트 되고요. 업데이트 됐을 때 다시 이제 변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follow t도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follow t 프라임 계산해 볼까요? d 프라임. t 프라임은 보게 되면 자, 여기 끝에 있네요. 끝에 있어. 그래서 베타가 없는 녀석이나 마찬가지죠. 베타가 없죠. 베타가 없어요. 베타가 없으니까 t 프라임은 자, 요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e 프라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자, 비슷한 방식으로 t 프라임이 계산이 됩니다. 자, 누구의 first, 아니, 누구의 그 follow가 필요하냐? 자, t의 follow, t 프라임의 follow가 필요하겠죠. t 프라임은 기본적으로 엠피셋일 테니까 자, t의 follow를 활용을 하게 되면 더하기 달러 심볼 자, 닫는 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 follow f 자, follow f는 보죠. follow f는 자, t 프라임이 뒤에 붙어 있네요. t 프라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t 프라임의 first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입실은 빠지고 자, 널러블을 하니까 누구의 follow를 추가해 주냐? t와 t 프라임의 follow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달러 심볼 닫는 괄호. 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널이 없으면, 입실론이 없으면 계산이 심플해져요. 계산이 심플해지는데, 입실론이 생기면,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줘야 되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죠.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간단한 문법 존재하고요. S는 AA 또는 입실론, 그 다음에 A는 뭐 ABS 또는 C. 자,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자, first와 follow를 계산을 해보죠. follow 계산하면 우리 first가 필요하니까 first S, first A, follow S, follow A. 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first S. S에서부터 첫 번째로 데리베이션 되는 심볼들. 앞서 배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죠. S의 first. S가 유도가 돼서 첫 번째로 나오는 녀석. 자, A하고 입실론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하고 입실론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의 first 어떻게 되죠? A하고 뭐? C죠. 자, A하고 C. 자, 그 다음에 팔로우 S 한번 보도록 하죠. 팔로우 S. 팔로우 S는 S가 스타트 심볼이니까 특수 조건 달러 심볼을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널러블한 거 봤더니, S가, 널러블 심볼이네요. 자, 아무튼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내용 보도록 하죠. 자, 레프트 핸 사이드 중에서 이게 스타트 심벌이니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핸 사이드에서 S가 여기 나오네요. 자, S 뒤에 뭐가 있나요? S 뒤에 뭐가 없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추가가 되나요? 자기 자신 플러스 유니언 A의 팔로우가 추가되네요. 자, A의 팔로우가 추가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직 A의 팔로우 계산을 안 했죠? A의 팔로우 아직 계산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A의 팔로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A가 나오는 거 쭉 봅시다. 쭉 봤더니 A의 팔로우는 뭘까요, 여러분? A의 팔로우는 네, A의 팔로우는 A. 예, 잘 알고 있네요. 자, A의 팔로우는 A입니다. 자, 그래서 A의 팔로우가 계산이 됐어요. A의 팔로우가 계산이 자, 되었고요. A 팔로우 계산이 되었고.
자, 그러면 SF 팔로우는 어떻게 될까요? SF 팔로우는 SF 팔로우는 뭐가 추가가 되면 될까요? 자, 여기 있죠. A가 추가가 되면 됩니다. 달러 심볼이나 A, 달러 심볼이나 A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거 가능한가요? 다른 거 가능하지 않죠. 다른 거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는 어떤 non-terminal 심볼 또는 센텐셜 폼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만들어내지는 첫 번째 터미널들이 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은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 LA 컨디션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내가 지금 이메일 센텐셜 폼에서 A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자, 인풋 커서에서 특정한 심볼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A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n이 있다라면 자, 이 first라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A에서 내가 알파 1 파트, 알파 2, 알파 3, 알파 n을 봐서 요 오메가 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규칙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알파 1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터미널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파 2에서 만들어내는 첫 번째 터미널이 역시 마찬가지로 뭔지를 알고 싶은 거고. 자,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라면 요 내용과 A라는 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와 인풋 커서에 오메가 I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파트의 퍼스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결정적으로 선택이 가능해지겠죠. 가능해져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이제 따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구분 분석을 위해서 펄스트와 팔로우 정보가 이제 필요한데, 팔로우 정보는 이제 이 문제의 입실론 때문에, 입실론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 겁니다. 뒤에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죠. LA 컨디션, LA 컨디션. 자, LA 컨디션은 뭐냐면 탑다운 파싱을 했을 때 백트래킹을 안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백트래킹을 안 하기 위한 조건이고, 자, 디터미스틱하게 우리가 구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인풋이 이렇게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오메가 시리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녀석을 볼 거예요. 자, i-1까지는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현재 그 유도를 해야 되는 심볼이 지금 x라는 터미널, 아니, non 터미널 심볼을 유도해야 되고, 뒤에 이제 알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가 알파 1, 알파 2, 알파 m 중에 하나를 유도해낼 수 있는데, 자, 이 오메가 i를 보고 내가 뭐를 골라야 될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1, 알파 2 등등등 알파 m의 퍼스트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규칙을 결정해야 될지 알겠죠. 만약 퍼스트가 서로 겹치면 특정한 심볼을 보고 오메가 i를 보고 뭘 골라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LA 컨디션의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생성 규칙 A가 알파를 유도하거나 베타를 유도해내는 다시 말해서 공통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존재할 때 이 공통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파생되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 이 각각의 퍼스트를 계산했을 때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LA 컨디션 첫 번째 조건. 그래야지 내가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사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죠. 이것만 있으면 되게 클리어하고 행복하고, 인풋 딱 심벌 봐가지고 내가 지금 X 분석해야 되는데, 자, 오메가 I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 뭐가 있는지 내가 커서로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에서부터 유도 가능한 생성 규칙들을 쭉 분석을 해서, 어, 자,
내 인풋 심볼을 딱 보니까 몇 번째 생성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거 파악이 가능하면 아주 해피하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문법을 라이팅할 수가 있어요. 만약 공통 심벌이 있더라도 그 레프트 팩토링 같은 거 해가지고 문법을 다시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L 컨디션이 만족하도록 문법의 리라이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규칙, first.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들이 다 구별이 가능하다라면,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라면 무슨 생성 규칙을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입실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가 알파를 유도해 내거나 A가 베타를 유도해 내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입실론하고 무관하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 만약 이 알파, 이미 센터셜 폼 알파, 레프트 핸 사이드가 만약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으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쭈루루룩 이동을 해서 입실론이 유도해낼 수 있으면 알파의 퍼스트와 베타의 퍼스트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실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추가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되냐면, 자, 만약 요 알파가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으면, 자, 그때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터미널 심볼들이 뭐가 되냐면 A의 follow가 돼요. 자, 그래서 뭘 비교하냐면 A의 follow와 나머지 베타의 first를 비교해서 empty set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계산이 이때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 의미로서, 자, 스타번 데리베이션 돼서 입실론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퍼스트 알파에 입실론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로우 A와 퍼스트 베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교집합이 없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야지 내가 인풋 심벌을 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생성 규칙을 결정할지 어, 명확해지는 거죠. 한번 그 LL 컨디션 계산하는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A가 A, B, C, B, C 또는 D, A, A를 유도하고요. B가 B, B 또는 입실론을 유도해 내네요. 그래서 LL 컨디션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퍼스트도 계산해야 되고 팔로우도 계산을 해야 되고 팔로우 계산하려면 또 퍼스트 필요하죠. 그래서 퍼스트부터 무조건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죠. 퍼스트 A는 딱 보니까 이 녀석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B가 나오기 때문에 B의 퍼스트를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B의 퍼스트를 포함하는데 뒤에 심벌들이 나오니까 입실론은 또 이제 빼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B가 입실론이 됐을 때 나타나는 심볼들까지 계산해 보면, 자, 여기 따져줘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A 들어가고요, D 들어가고요. 자, B가 나오니까 B의 퍼스트 B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B가 입실론이 되게 되면 요 B, C는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되죠. C. 자, 그래서 A의 퍼스트에 C도 들어가게 됩니다. A, B, C, D 다 들어가네요. B의 퍼스트는 자, 심플하죠. B하고 입실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first A와 first B가 계산이 됩니다. 자, follow A 계산을 해보죠. 스타트 심벌이기 때문에 달러 심벌 그대로 들어가고요. 달러 심벌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자, 지우개로 좀 지워볼까요? 자, A가 left hand side, 아니 right hand side에 나온 거 보면은 자, 이 녀석이네요. A 뒤에 나오는 심벌은 그래서
자, 스몰 a까지 달러 심볼과 스몰 a가 나옵니다. 자, B 한번 볼까요? B의 follow, B의 follow. B의 follow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B의 follow는 자, 여기 C가 있고요. 여기도 C네요. C가 포함이 되네요. C가 포함이 되고요. 자, 여기에 널러블하네요. 없네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B의 follow는 누구의 follow를 포함하느냐? B의 follow를 자기 자신을 또 포함하게 됩니다. 변함이 있는 게 없죠. 변함이 있는 게 없으니까 B의 follow는 C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first A, first B, follow A, follow B 각각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LL 컨디션 어떻게 되나요? LL 컨디션은 생성 규칙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동일한 left hand side에 대해서 여러 개의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right hand side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LL 컨디션 계산하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생성 규칙 요 A와 관련된 거 볼까요? A가 1번, 2번, 3번 생성 규칙 각각 A, B, C, B, C, D, A, 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first A, B, C first intersection, B, C first intersection, 그 다음에 D, A, A의 intersection을 계산합니다. 자, 요 첫 번째는 어떤가요? 터미널 심벌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이 첫 번째 A, B, C의 first는 A예요. 그렇죠? 심플하고요. 자, B, C의 first는 자, 요 B가 먼저 나오니까 B의 first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B의 first를 봤더니 B하고 입실론이 있으니까 concatenation 되게 되면 자, B가 첫 번째 first로 나오게 될 수가 있고요. 입실론이 있으니까 C가 뒤에 따라붙는 게 first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irst B, C는 B하고 C가 first입니다. 자, first D, A, A는 자, 이 녀석 자, 바로 내려오게 되죠. 따라서 A, B, C, D의 인터섹션은 교집합이 없죠. empty set. 자, 그래서 A와 관련된 생성 규칙의 LL 컨디션은 OK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규칙도 볼까? 그 B에 대해서도 볼까요? 자, B에 대해서 보죠. 생성 규칙 두 개가 붙어 있어요. B는 BB 또는 입실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요 케이스는 입실론이 없으니까 그 자체의 first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first BB는 어떤가요? B죠. 여기 첫 번째 터미널 심볼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게 입실론이니까 누구를 계산해 줘야 되죠? 팔로우 B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 녀석의 팔로우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팔로우 B는 어딨나요? 이렇게 위에 계산해놨죠, 우리가. C네요. B하고 C는 교집합이 없죠? empty set. 자, 그래서 B와 관련된 생성 규칙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모든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left side를 기준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A에 대한 생성 규칙도 오케이, B에 대한 생성 규칙도 오케이. 따라서 주어진 문법은 LL 컨디션을 만족하는 문법이고요. 이 문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탑다운 파싱이 가능해집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7.1절, first하고 follow, 탑다운 구문 분석 결정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필요 정보들을 이렇게 쭉 학습을 했고요. 자, 그것 통해 가지고 LL 컨디션이 어떤 건지 이 내용도 살펴봤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누차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입력 심볼과 내가 지금 현재 분석하고자 하는 데리베이션 하고자 하는 특정한 어떤 non-terminal 심볼이 존재할 때 어떤 생성 규칙을 내가 결정을 할까? 자, 이게 그 핵심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결정적으로 구문 분석하려면은 결정적으로 선택하려면 첫 번째로 나오는 터미널 심볼들이 잘 구별이 되면 내가 생성 규칙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부터 자, 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이제 만족하는지 테스트하는 게 LR 컨디션을 이제 테스팅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문법의 에러 컨디션이 만족이 안 돼 있으면 탑다운 구문 분석이 안 되겠죠. 심벌 보고 판단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문법을 탑다운 구문 분석이 가능하도록 LL 컨디션이 만족되도록 다시 작성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깁니다. 탑다운으로 구문 분석을 하려면. 자, 그래서 퍼스트하고 팔로우 우리가 잘 학습을 이 시간에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좀 익숙해지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오늘 강의 동영상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그 채팅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동국닷이디유로 접속을 해보면은 구글 G 수잇 그 메일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접속을 해보시면 아직 메일 안 만들어지신 분들은 이 접속을 해보면 이제 구글 계정 만드는 게 있죠. 구글 계정 만드는 게 있으니까 이 구글 계정 만드는 거 통해 가지고 자 구글 연동 이메일 did you skr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조교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보를 기록해 주시면 우리 1학기 때하고 똑같이 형식언어 수업 때하고 똑같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요 내용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계정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전화 또는 조교한테 문의 메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